안녕하십니까. 현대서편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억울하게 죽었는가? 그 설민석이가 작년 3월 달에 제주도 KBS에서 2시간을 걸쳐서 4.3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더니 서두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답변서를 썼는데 거기 보니까 6쪽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유령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치가 이번 3.1 사건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억울하게 죽었는가? 누가 억울하게 죽었는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8년도 4월 3일 날 남로당 제주 도땅은 무슨 일 했는가?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을 46년도에 남로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로당은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공산당 이렇게 제주도 도땅이 48년도 4월 3일 날 무슨 일을 했는가? 제주도 이제 한라산 중턱의 수산봉, 고내봉, 파곤봉 등 오름마다 봉화가 오르자 이것이 신도로 김달삼 민자 폭도 사령관이 됐는데, 김달삼은 조선공산당 제주도 땅, 그러니까 그들 말로는 인민군이라고 그래요. 인민군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48년도 4월 3일 날 새벽 2시에 400명은 무장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구구식 소총도 갖고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1000명은 죽창을 들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1400명 내지 1500명이 새벽 2시에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뭐냐? 무기를 들은 400명은 제주도에 지서가 많이 있는데 12개 지서를 공격을 했어요. 그 12개 지서를 공격한 중에서 신원지서, 송원화, 순경이 폭도들의 칼과 죽창에 8군데나 찔렸는데 기적적으로 안 죽고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 가서 만나서 그 내용을 잘 설명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분들이 살아계시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아버지가, 송원화, 순경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거, 부친이라는 것 때문에 폭도들에 의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남원지서 이제 협지원 방성환은 그냥 즉사를 해버리고, 김석훈은 도끼에 팔이 맞아 덜렁덜렁했어요. 그리고 고일수, 순경은 칼로 목이 잘려 죽었고, 그리고 장작불 위에다 놓고 불로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아무리 경찰이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목을 쳐서 죽여요? 이건 안 되죠. 그리고 방성은은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기고에서 총과 실탄을 가지고 이제 폭도에 도망갔죠. 세화지서에서는 황순견과 김순경이 부상을 당했어요. 대정지서는 경찰관 이몽, 순경이 중상을 입었고, 조천지서는 양창구, 유순경이 부상을 당하고, 화복지서에서는 협조원 이시성이 불에 타 죽었어요. 협조원 경찰이 아니고 경찰에서 심부름은 이제 청년이 있어요. 이게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폭도들은 김장과 경찰 부부를 대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경찰을. 아무리 경찰이 잘못하더라도 이렇게 대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건 안 되죠. 그런데 그 부인이 뭐 잘못했다고 경찰 부인이라고 대창에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세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의도지세는 선우중태, 순경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피해를 받지만은 일반인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4월 3일 날 자정에
애월면 구원마을 우익인사 문영백이 있어요. 제주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대표적인 우익이죠. 그런데 이제 폭도들이 100명이 집을 포위를 하고 막 대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담을 넘어서 쳐들어갔어요. 근데 문영백은 우익들의 공격을, 자익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숨을 것을 미리 생각을 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막 담을 넘어뛰어서 자기가 이제 개옥한 대로 이제 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는데 폭도의 100명이 이제 막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문영백 그 큰 딸이 문숙자예요. 14살. 둘째 딸이 문정자 10살이고. 그러는데 막 마당하다가 이제 잠옷바람으로 끌어내가지고 너 아버지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담을 넘어서 어디로 갔느냐? 담을 넘는 것까지는 아는데 넘어서 도망가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 일이지. 저 문숙자 14살 먹은 애, 그리고 문정자 10살 먹은 애 잠옷바람으로 애들을 대창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누가 억울합니까? 누가 억울해요?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애월면 구원마을에 문기찬 33살 대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문창순이 있어 34살짜리 죽창으로 찔렀어요. 지금 이 내용은 양정훈이가 쓴 사사문 바란다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김롱만은 북한 출신인데 한림면 여관에서 자다가 폭도들이 달라들어서 결국은 김롱만 순경이 죽고 경찰 김순만 순경 외 2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구연대 김희월 연대장이 5명이 숙소에서 자다가 기적적으로 반드시 살아나서 이제 도망갔죠. 탈출을 했죠. 그리고는 현주선이라고 있어요. 제주 감찰위원장 현주선 46세. 칼이 여러 군데나 찔렸는데 그래도 기적적으로 안 죽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3일 지나서 4월 4일 날 연평리 대청단은 오승조 씨 36살 먹었어요. 죽었고 4월 6일 날 이효리 대천 총무 이도현 37살, 단원 양나무 32세 얘가 이제 대창으로 찔려서 이제 죽었죠. 4월 7일 날 한림면 저지마을 대청 단원 김구원, 김태준, 고창중이 이제 또 죽었어요. 4월 13일 날 제주 화복지서 유격대 총에 맞아 임선길 순경이 죽었어요. 4월 13일 제주 북 화복지서 유격대 총에 맞아 임선길 순경이 죽었고, 4월 17일 조천명 선을리에서 대천강원 부동선, 부용하, 고평지 등이 죽었고, 그 4월 18일 신촌에서 경찰관 김성우의 부친 김문봉을 이렇게 죽었고, 박운봉 경위 사촌 박영도가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문정자, 문숙조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봉기입니까? 폭동입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게 봉기예요. 폭동이에요. 봉기라는 것은 국가가 잘못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의롭게 일어나서 벌떼같이 일어났다. 의로운 분노. 그래서 이걸 봉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청 탄압에, 경찰 탄압에 제주도민이 분노해서 이렇게 의로운 봉기를 했다. 그러면은 경찰이 탄압한다든지 경찰이 뭐 잘못했으면은 처음 데모할 때 돌을 던지고 강목으로 투도를 패고 그러다가 더 확전돼 가지고 막 제주도민이 80만이 달라들었다 모르는데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이 무기를 들고 400명이 파출소를 공격해서 경찰을 목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1000명이 죽창을 들고 아무 죄가 없는 14살짜리 12살짜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기도 안 들고 더군다나 여자고 그리고 밤중이고 어린애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죽입니까? 4.3 그 사람들 정의에 서청이 경찰이 이제 이렇게 탄압하면은 거기 항거했다.
그러면은 경찰하고만 할 일이지 왜 일반인들을 죽입니까? 그리고 14살짜리 12살 문청자, 문숙자를 죽입니까? 저기 이게 폭동인가? 이게 봉기인가? 김용옥은 KBS에서 중앙방송국 KBS에서 1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KBS에다가 내가 여러 번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12번을 진행하더라고. 거기 보니까 4.3을 봉기래요. 여러분 김용도 잘 보세요. 이게 4.3이 폭동입니까? 이게 봉기입니까? 세상 경찰 고일수 순경 목을 써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4살짜리 10살짜리 문숙자 문정자를 그냥 대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살인자들을 잡아다가 조사해서 다시는 살인이 안 일어나고 국가가 안전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예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 의무예요.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는데 진압을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봉기고 폭동이 아니고 봉기라면은 의로운 봉기라면은 의롭게 해야죠. 근데 왜 14살짜리 10살짜리를 이렇게 죽입니까? 그리고 설민석은 작년에 3월 달에 이렇게 제주 방송국에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 참 어떻게 봉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럼 이게 봉기예요? 이게 폭동이에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게 봉기입니까? 폭동입니까? 이것은 두말도 없이 폭동이지 이게 무슨 봉기예요? 그리고 양정호는 이걸 봉기라 해가지고 4.3 진상 보고서를 12군데를 11군데로 가짜로 써가지고 보고서를 국가 보고서인데 이렇게 써버렸어요. 가짜로. 그리고 주철이도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13대 반론 사건을 설명하면서 4.3 사건을 무장 봉기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무장 봉기예요? 14살짜리 죽이고 10살짜리 죽이고 민간인들 죽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진압을 해야지. 그럼 내버려둬요? 죽이게? 그러면 이제 좌파가 싹 제주도를 다 점령하고 우파는 다 죽게 내버려둬요? 경찰 다 죽게 내버려둬요? 진압을 해야죠. 어떻게 이게 폭동이 아니고 봉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범교 씨가 또 많이 유튜브에 나오더구만요. 어떻게 이게 봉기입니까? 그리고 설민석도 그렇게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봉기인가 폭동인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셔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봉기가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억울하게 죽었는가? 14살짜리가 억울하게 죽었고 10살짜리가 억울하게 죽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진압을 해야지 그걸 가만 놔둬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폭동이다.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억울하게 죽었다 해야 되는데 설민석은 아무 앞뒤 말 없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이제 강연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보낼 때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문정자, 문숙자 아니에요? 그리고 애월면 사람, 문씨 집안 셋이나 죽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 사람은 이상과 같이 폭도들에게 살인 만행을 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기가 아니라 폭동이에요. 그래서 그 주범들을 폭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운 일을 했다. 그래서 봉기자들을 무장 봉기를 했다. 훌륭하다. 국가 이승만 정부가 반기를 들었다. 미 군정에 반기를 들었다. 경찰하고 서청이 이렇게 탄압을 해서 우리는
한 걸 했다, 잘했다, 저 무장 공개라. 어떻게 무장 경찰 이렇게 서청하고 한 게 있으면은 서청하고 경찰이나 한거질이지 일반인들을 이렇게 어린애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래놓고는 이걸 폭동이 아니고 무장 봉기래요. 봉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폭동이지.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